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총 출동한 올해 국내 선수권대회에서도 4위를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신지아 선수의 인터뷰 소감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메달 딴 거로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밤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한 지 오늘로 2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시 봉쇄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우려와 함께 식료품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논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22일째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네,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상상하기가 힘들죠. 일단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상하이시에서 22,248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시의 총 감염자 수가요 32만여 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16일에 이제 상하이시에서 24,82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네. 그게 중국 전체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의 95%를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시가 정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상하이의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 7일에 처음 2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지금 11일째 2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난달 1일에 이제 상하이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3명이 발생을 했는데 다 90세 전후의 고령 환자였고요. 기저질환이 있었던 그런 환자들이다라고 중국 당국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하이의 고령층이 좀 위험한 게 상하이의 60세 이상 노인 중에 백신 접종자가 360만 명 정도예요. 근데 전체 62%가 이제 백신을 맞았고 네. 추가 접종까지 마친 노인 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이제 평균을 보면 네. 그 추가 접종 접종률이 57.1% 정도인데 네. 지금 상하이는 60세 이상 노인 비율의 추가 접종 비율이 38%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령층이 좀 위험한 것만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처음 이제 봉쇄 소식 들렸을 때 네. 동서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나흘씩 봉쇄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다가 그냥 전면 봉쇄로 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1차 봉쇄, 2차 봉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네, 그러니까 황푸강이라고 있잖아요. 상하이에 예, 그 중간에 흐르는 거 동서를 있잖아요. 중심으로 해서 네. 또 이제 뭐 한쪽 지역부터 먼저 나흘간 네. 봉쇄를 하고 지난달 28일부터 그래서 이번 달 1일부터 또 나흘 동안 그 반대쪽을 이제 봉쇄를 하고 그래서 워낙은 4일에 봉쇄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전면 봉쇄에서 조금 지금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11일에 이제 도시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예. 7일 이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봉쇄 지역, 14일 이내에 발생한 지역은 통제 지역, 그리고 14일 이내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예방 지역 이렇게 나뉘어서 네. 지금 이 예방 지역에서는 제한적 수준에서 봉쇄가 11일부터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이 통제 구역의 경우는 거주지 내에서는 그래도 이동을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했고 예방 구역은 지역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조치를 해줬고 예방구역에서는 필수 사업장이 문을 열 수도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뭐 마트도 가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럼 예방구역이 그럼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 상하이 주민의 80%에 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엄격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부분만 지금 예방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지금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 조짐이
그림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하이시 당국이 20일까지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사회면 제로 코로나가 무증상자를 포함한 신규 감염자가 격리 통제 구역에서만 발생해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라는 중국식 방역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하이시가 이제 추가로 봉쇄를 좀 더 완화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 그래서 광둥성 선전시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선전도 지난달에 봉쇄를 했었는데 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니까 대중교통을 재개했고요. 기업이 정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2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만 명에서 줄질 않아요. 줄질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벌써 3주 봉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봉쇄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움직이지도 못하면 네. 통행증을 받아서 뭐 일부 움직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돼 당장 있기 먹을 때문에. 건 어떡할 거며.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생필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하이가 봉쇄 조치가 길어지니까 물물교환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부 필수품을 배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수요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주는 건 턱없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 해제될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격리를 어기고 돌아다녔다가 적발이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밤에 물물 교환을 하러 좀 슬쩍슬쩍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이제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서 또 네. 자기 물건을 놓고 가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물 교환 채팅방을 만들어서 계란, 과일 같은 식료품부터 위생용품까지 서로 필요한 물품들을 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사기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 구매를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봉쇄령이 내려지니까 물품을 수급하는 것도 어렵고 배달원분들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배달비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구매를 해서 배달비를 낮춰보자 했는데 이렇게 가져오는데 음식의 중량을 속여서 판매를 한다던가 무료로 제공되는 구호 물품을 일반 마트 제품인 것처럼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심지어 주문을 받고 돈이 입금이 된 뒤에 잠적하는 그런 사기까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2중 3중으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하이 봉쇄 이후에 중국 내 냉장고 판매가 이렇게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하이 시민들이 이게 봉쇄될 줄 모르다가 이렇게 봉쇄가 길어지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그걸 자기 베란다에 이렇게 세워놓는 냉장고를 시위하듯이. 네, 시위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다른 지역의 중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갑자기 봉쇄가 되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우리도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대용량 냉장고, 대용량 냉동고를 경쟁적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상하이 봉쇄가 본격화되면서 식량난을 겪는 시민들이 좀 집단 반발하는 사례가 이제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냉장고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그러니까 대도시죠. 일선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냉장고랑 냉동고 매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00%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이제 미리 비축을 해놓자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상하이시 당국이 처음에는 전면 봉쇄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예. 갑자기 전면 봉쇄를 했는데 이게 무기한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형 냉장고를 사고 있습니다. 아까 세 구역으로 나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니까 세 구역을 울타리까지 쳤더라고요. 네, 굉장히 엄격해요.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그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렇죠. 완전한 격리 통제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부 아파트는 뭐 통째로 격리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면 봉쇄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격리시설이 환자가 너무 날마다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격리시설만으로는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네. 상하이에 굉장히 큰 전시관, 학교 같은 곳들을 임시 격리시설로 전환했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사는 일부 주택 단지까지 격리시설로 바꾸는 일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들 내보내는 쫓겨나는 거예요? 거, 네, 쫓겨나게 된 거. 갑자기 나가라. 여기는 격리시설이니까 일단 집에서 나가라. 이런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예. 당연히 지금 시민들은 왜 내 집에서 내가 나가야 그렇죠. 되느냐라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경찰에 항의를 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지고 이러면 또 그 사람이 체포되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아파트 단지에 11개 동이 격리시설로 지정이 돼서 39가구의 퇴거 명령이 내려지니까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격리시설 지정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그런 동영상까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일부 부유층이 인맥을 동원해서 또 상하이를 탈출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알리바바 임원입니다. 자양칭이라는 인물이 14일에 자신의 SNS에 내가 18일간 상하이에서 격리됐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하이에서 굉장히 엄격한 방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을 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인물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인맥을 활용해서 상하이를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습니다. 제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이민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이민 알선 업체들의 상하이가 봉쇄된 직후부터 이민에 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티즌들이 이렇게 뭐 검색어를 뭘 봤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민 관련 검색어 키워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이민 조건이라는 검색어가 2,846%나 지금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소셜미디어 위챗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위챗 가입자가 지금 하루에만 한 5천만 명이 이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 20명 중에 1명이 이민에 관심을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은 이제 이민 계획을 워낙 그냥 뭐 정상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코로나19가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이민을 좀 당분간 미루자.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많아졌었잖아요. 초기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민을 연기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취소했던 고객들 문의가 지금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불만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상하이에 우리 유학생들도 꽤 많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지금 우리 다시 귀국할 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16일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학생의 귀국을 좀 가급적 빨리 비준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달라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서울에 오는 항공편이 주 2회 운항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공항까지 이동을 하려면 학교나 거주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거든요. 통행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조를 지금 다른 대학들에도 우리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15일에 20명 정도는 귀국을 했어요. 근데 봉쇄 전에 상하이에 지금 푸단대학교에만 300명이 있었고 1,000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펴는데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방역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당수 유학생이 지금 한 달 넘게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도시락이 배달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생활 물품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이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물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밖에 거주하는 유학생들도 여전히 똑같이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뭐 처음에는 우한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지만 네. 그 다음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서 네. 확진자가 별로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상하이에서 확 뚫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로 코로나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을. 예,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한 뒤에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해서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한이 안정화된 뒤부터 바로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 점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오후 2시 현재 지금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59만여 명으로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문제는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느냐. 오미크론 변이에는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그렇습니다. 거니까.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막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상하이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달부터 지린성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1개 성급 행정구역 대부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지금 3월 이후 전체 31개 성시 중에 30개 지역에서 40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이 얼마나 주민들이 봉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지금 한 수천만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금 봉쇄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수천만 명이 그렇습니다. 고립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제 중국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네, 그렇죠. 요즘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니까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의료 체계가 그만큼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좀 가장 크게 꼽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에 있는 코로나19 감염자 중에 좀 분석을 이제 그동안 해봤더니 중국산 불활성화 백신인 시노백 접종자의 사망률이 mRNA 백신 접종자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자국에서 개발한 이 백신 효능만 강조하면서 접종을 했고요. mRNA 백신은 들여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상하이의 위험군의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봐도 80세 이상 노인의 백신 접종률은 50.7%에 그치고 있고요. 8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은 19.7%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추기가 좀 힘든 것도 있었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뭐 찾아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중환자실 병상 수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4.37개입니다. 근데 미국은 34개, 독일은 29.2개, 이탈리아가 12개, 홍콩도 7.1개인데 중국 본토가 4.37개니까 지금 중환자실이 차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폭증을 하는 걸 막으려면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워낙 뭐 중환자 병상 수가 없으니까 인구는 많고 갑자기 뭐 10만 명, 20만 명 나와버리면 중환자 병상을 뭐 마련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고. 고민은 좀 이해가 될 만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제로 코로나로 가는 거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치적 이유 아니면은 설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동안 서방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을 하니까 우리는 제로 코로나를 시행해서 안전한 중국을 완성했다. 우리 정치 시스템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 점을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최대 업적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방 관리들이 방역에 실패하면 경질이 됐어요. 대거 다 바뀌었거든요. 그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민생과 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방역을 생각하기보다 확진자 수를 그냥 단기간에 최소화하는 쪽에 방역 정책 초점을 맞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만이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순춘남 부총리가 지금 코로나 정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13일에도 우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도 상하이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여기는 노령화가 심한 도시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면 노약자 사망, 중증 질환자 증가,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반박 기사를 내놓고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뭐 앞으로 10년을 더 집권하느냐 마느냐가 올해 결정되는 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가을에.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데 타격이 있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장 지금 지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위축이 됐고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을 감안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하는데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5% 아람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예요, 중국은. 그런데 문제는 올해 전반적으로 5.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치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분기이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 상황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봉쇄 정책으로 소상공인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 활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한다고 해도 돈만 그냥 시중에 풀리는 거지 소비랑 연결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는데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 봉쇄 때문에 산업 생산도 차질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가동을 많이 중단했거든요. 공장 문 닫았다. 뭐 그렇습니다. 애플 공장도 그렇습니다. 문 닫았다. 뭐 여러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업체도 지금 물류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수출입 물량의 17%를 차지하는 게 상하이 양산항인데 지금 물동량이 봉쇄 이전보다 40%나 떨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 역할도 상하이가 했는데 네, 굉장히 거기서 크죠. 막 막혀버리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뭐 진출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가 막히면 상하이 중국 경제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다 파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든데 그러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부디 좀 빨리 네. 4차 지금 진정돼서 봉쇄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어느 나라의 국익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